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욱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시작된 제23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개수 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 질의할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 질의 시간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3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부시장 서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로 정병규 사업총괄본부장 참석했습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정호동 경제국장입니다. 노동환 산업국장입니다. 서대성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평환 도시국장입니다. 김현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미경 환경국장입니다. 시민관광국장 직무대리로 서정남 시민관광과장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직무대리로 이재업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박순철 교통국장입니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입니다. 장태준 행정국장입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입니다. 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 사업 추경 조정 내역,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4,463억 원이 증액된 5조 5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4,167억 원이 증액된 4조 1,969억 원이고 특별 회계는 296억 원이 증액된 8,553억 원입니다. 이쪽 일반 회계의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임 예산은
4,167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외 수입 102억 원, 지방교부세 3,553억 원, 국고보조금 50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826억 원, 환경 분야 730억 원, 복지 보건 분야 537억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380억 원, 교통 물류 분야 679억 원 등으로 4,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0억 원, 시민안전실은 제11회 태풍 흰남로 피해 복구에 지원 43억 원, 국가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 CCTV 구축에 15억 원, 경제국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23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0억 원, 4쪽 산업국은 차세대 2차전지 부품 실증화 센터 구축 38억 원, 수소전기차 및 수소전기버스 보급 40억 원,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36억 원, 문화도시 조성 23억 원, 도시국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 10억 원, 복지여성국은 노인 일자리 사업 29억 원,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조성 12억 원, 5쪽 환경국은 태풍 흰남노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89억 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 87억 원, 시민건강국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 177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7억 원, 건설주택국은 신천 엠코 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연결로 개설 50억 원, 전선 지중화 사업 40억 원, 6쪽 교통국은 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300억 원, 저상버스 및 전기버스 구입 보조 25억 원, 녹지정원국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 녹지 조성 398억 원,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248억 원, 행정국은 구 울주군 청사 부지 매입 138억 원, 소통협력 공간 조성 1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9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36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0억 원 등입니다. 8쪽 세출 예산은 296억 원으로 인건비 32억 원, 경상이전 69억 원, 자본지출 128억 원, 그리고 내외 거래 및 예비비 60억 원 등입니다. 9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35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태화강력 버스 회차시설 이전 15억 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4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수해 대비 대용량 버스 배수 펌프 구매 1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조 계속비사업 추경조정 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75건 2,275억 원이며 이번 1회 추경에 330억 원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83건에 2,605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추경조정 내역은 자료 11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일반 회계에서 500억 원을 전입받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편성하고 2023년도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에 따른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회계 예탁금 3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기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개헌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제한 경위 및 편성 근거, 경제 여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헌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463억 원이 증액된 5조 522억이며 주요 정액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460억 원과 희망상가를 품은 청년희망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으로 3,589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태풍 흰남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보조금 지원에 따라 534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기타 회계 전입금과 순세익여금 등으로 376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순세익여금 전가율이 80.62%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향후 면밀한 세입 예측과 철저한 계획, 체계적인 사업 수행으로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5억 이상 신규 정갑 세입 예산 내역과 국가 재정 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4,463억 원이 증액된 5조 522억 원이며, 세출 예산 분야별 구성비는 사회복지 분야 32.28%로 가장 높고 일반 공공행정, 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갑률을 보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기정 예산 대비 43.97%로 정가율이 가장 크고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세출 예산 조직 성질별 현황과 성립 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주요 신규 사업 검토입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5억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일반회계 65건 사업과 특별회계 6개 사업, 촉 71개 사업 1,834억 원으로 신규 사업은 편성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근본 주요 신규 사업은 코로나 감소에 따른 문화행사, 체육시설 확충 등의 예산이 반영된 만큼 행사 지원의 타당성, 지원의 규모의 적정성, 형평성, 유사 중복 행사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 장애 아동 쉼터 설치 사업은 위탁기관 선정, 주택 매입, 시설 공사까지 연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진행이 요구되며, 소통 협력 공간 사업은 시민들의 참여 공간이므로 유입률, 재방문율 등의 체계적 관리와 온오프라인 동안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 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10억 이상 정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이상 정감된 사업은 일반회계 35개 사업, 특별회계 10개 사업, 총 45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주요 정액 사업은 구울주군 청사 부지 및 138억 원, 국가산단주변 완충녹지지역 398억 등이며, 특별회계 정액 사업은 2020년 원자력 정상금을 포함한 울주군 재원조정비 25억 원 등입니다. 정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를 고려해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이고, 대규모 공사의 경우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 추진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전기버스, 수소전기차, 수소트럭 보급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조속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 시도 정비 사업은 포장, 보도, 배수로 공사 등으로 보행 환경 개선, 빈번한 교통사고 감소, 재해 예방 등 시민 생활 밀접형 사업이므로 우선 적용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적재조사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비 추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정감 사업 내용은 29쪽부터 3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종 세출이상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5억 이상 사업이 전액이 삭감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일반 특별회계에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위한 내부 유보금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중 상수도 재정 여건 악화로 사업 취소된 상수도 간 세척 사업비, 전 오전 실비 시계열 오전 발생기 교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본 예산을 추경을 통해 삭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삭감 사업 내역은 32종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제도법에 따라 제출된 계속비 사업 변경은 총 30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24개 사업 총 사업비 1조 1,752억 원이고 2023년도 예산 311억 원이 정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개 사업 총 사업비 1,499원이고 2023년도 예산 28억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재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정한 사업계획 및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부터 42쪽까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 건입니다. 동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의 효율적 활용 및 지방채 상황 등을 위한 것으로 2021년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정액분을 반영하고 일반회계 융자해 주는 예탁금 감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기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린 대로 먼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한 천미경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일추 우리 경정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지정은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그 본 예산에 비교해 보면 821억 정도 개정액이 나와 있다가 이번에 비교 정감된 게 한 769억으로 한 93.7% 정도 정감이 되었는데 이 정감된 사유는 간단하게 받았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 정감된 내용과 그리고 왜 작년 그 예산안에 넣지 못하고 이렇게 큰 금액이 이번에 추경이 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녹시 전국장 이수경입니다. 7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란 게 398억이 저게 삼산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남산로변 있는 주유소 5개. 거기에 대해 또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 250억 정도. 거의 보시면은 이번 추경 한 4천억 중에서 저희들이 한 700억 정도 차지하는 게 토지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원 전체, 그리고 또 앞으로도 2028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제 박람회, 정원 박람회 대비해서 토지 보상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 예산에 이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93.7%나 되는 금액이 추경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본 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큰 금액들이 추경이 올라오기보다는 예산안에 잡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 거기 은하수길 전구 교체 비용으로 1억 5천이 올라와 있던데요. 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2017년도에 설치한 구간인데 사실 워낙 전구 자체가 좀
비도 맞고 하니까 빨리 이게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킨다. 민원도 많이 신고해서 전면 한 구간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1억 5천만 원 올렸는데 어쨌든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은하수 길 자체를 워낙 좋아하시고 해서 일부 구간에 대한 비용입니다. 교체 비용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은하수길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체하는 부분 때 같이 하는 게 어떻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입금만 된다면은 충분히 뭐 저희들도 전면 교체하고 또 어찌 보면 또 새로운 좀 트렌드도 좀 입혀서 새롭게 좀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맑은 물 정책과 환경국장님, 예, 보니까 여기 지금 척과천하고 곡천천, 대복천, 뭐 효암천 해가지고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을 국비로 받은 게 있고 교부금으로 받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비로 받았던 곡천천과 대복천의 그 내용하고 척과천과 효암천은 이게 국비로 받지 못하고 시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의 차이점과 기준점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 지방 하천이 지방 이용 사업으로 내려와서 교부금 전체에서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군에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의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척과천은 우리 시비로 지금 나가서 그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곡천천하고 대복천은 이 국비로 지금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3억 정도가 내려오고 효암천도 23억이라는 총 합해가지고 척과천과 효암천 43억 정도가 우리 시비로 나가는데 이게 국비와 시비의 차이점, 왜 이거는 국비로 똑같은 지방 하천 사업인데 국비로 받는가 안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저한테 네. 그 서면 보고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계국장님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울산사랑구 우리 상품권 우리 지금 252억이 그 나와 있던데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됐죠? 작년에 지급이 됐죠. 작년이 아니 우리가 지금 국비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됐죠? 아니요,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4대6 비중으로. 예. 우리가 국비로 전체적으로 내려오던 게 작년에 4대6 비율로 내려왔는데 예. 올해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2대5가 됩니다. 2대5가 됩니까? 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게 뭐 지금 그 정부 편성 기준에서 예. 이제 작년에 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 예산 편성 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그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최종 확정되기로 이제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2%를 해주고 지방에서는 이제 5% 정도 기준선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제들 총괄적으로 봤을 때 뭐 최대한 또 우리 소비자나 소상공인들 지원도 필요하고 또 정부 기조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만든 그 설계한 금액이 이제 7% 이제 할인으로 이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본 예산에 올리지를 못하고 이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의 금액이 올라온 부분도 이게 다 예상한 사안인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다 싶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울산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부담은 크겠지만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행정국에 우리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울주군 청사의 그 부지 매입 이번에 잔금이 138억이 들어갔는데 총 매입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총 매입 금액은 461억 원 정도 됩니다. 461억 원입니까? 네. 지금 잔금 기간이 다 돼서 138억을 치는 겁니까? 아니면 빨리 이걸 예, 땡겨서? 당초에는 2025년까지 7년 분할해서 네. 그 이제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고 그 이제 이자 부담이 좀 있고 해서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지금 올해 그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예, 이 빨리 지급하는 부분은 아주 적재적소에 좀 잘 지급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옥동에 그 조금은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흉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그 행정국에서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서에서 아마 그 검토가 진행되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흉물스럽게 남지 않도록 뭐 잔금도 빨리 쳤으니까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계획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존경한 공진혁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그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얼마 전에도 지금 이제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삼동에 보면 대암댐 주변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발전을 못 하고 있다. 또 규제 때문에 그쪽에 발전도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안들이 많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울주군 전체에 물이란 울산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물에 관련된 건 울주군에 전부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제가 보고받기로 지금 상하수도 관련된 게 2044년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쪽으로 앞당길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울주군에서는 모든 걸 내어주고 규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랬는 만큼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답변을 누가 좀 한번. 예.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장 지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일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암댐 주변 주민들의 그 불편 사항들 언론에 있었는데 방금 언급을 했는 거고 네네. 실질적으로 회하댐, 대암댐, 사연댐 네네. 모든 댐 주변에는 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하댐 주변에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회하댐을 지금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자 그러면 지금 양산에서 지금 내려오는 오폐수 관련된 것들이 지금 대대리에 있는 상수도 처리장에서 지금 앞으로 수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저희도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양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야 하수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댐 주변 주민들이 좀 소외받는 또 제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하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지만 다른 댐은 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도 주민 지원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민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천 주변에 지금 오폐수 관련된 관로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양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관계 때문에 확장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너무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 군의원도 지금 연락이 오셨고 그쪽에 지금 이장님이나 거기 단체장님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 며칠 내로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지금 날짜를 조율 중에 있는데 그때 돼서 그런 자세한 부분들을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조금
네, 상수도사 본부장입니다. 저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전체 상수도 보급률에 대비해서 울주군이 좀 낮은 편인 게 맞습니다. 저희 전체 98.8인데 그 울주군만 따로 놓고 보면은 94.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실정이고, 또 이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관로 매설에 따른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울주군하고 50대 50 나눠가지고 저희 비용을 이제 울주군하고 같이 하면서 속도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또 이번에 상수 요금 부분이 있어서 수위 적자 부분 때문에 당분간은 사업 양이 좀 줄었던 건 사실인데, 요금 인상이 되고 적자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5대 5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내려오지 못해서 울주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지금 다반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보살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효암천 한 개 다시만 좀 이야기할게요. 효암천에 지금 그 3단계로 지금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2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 지금 세 번째 단계인 3단계 쪽에 그 원전에 속해가 있는 부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저희도 지금 원전에 그 뭐 본부장이나 관계되신 분들한테 수차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계획을 빨리 잡아서 수렴해달라고. 네, 네. 지금 혹시 뭐 접촉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은 뭐 구체적이진 않는데 한번 챙겨보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중구에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에 지금 인조 잔디 조성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예, 문체국장입니다. 예.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아직 지금 우리 장애인 체전이 소년체전하고 소년체전이 아직 그 시작도 안 하고 하니까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와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걷어냈는 게 전국 체전 때문에 이렇게 걷어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다시 이제 그 복구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 체전이 안 끝났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맞는가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5월 달에 소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하신다고요? 예, 원래 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진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윤준 의원님. 예, 홍유준 의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그 손색의 잉여금과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 320억 잡혔다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350억 이상 이제 정이 됐습니다. 그 추계에 좀 문제점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의도적이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이제 22년도에 이제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또 대외 여건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아마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당초보다 법인 영업 실적도 좋았고, 그다음에 민간 소비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 소비세율이 늘어나서 저희가 지방 소득세하고 지방 소비세가 생각보다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세수 추계할 때 좀 전문가 자문도 받고, 저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또 의회에 또 세수 추계 보고서도 보고를 해서 좀 추계의 좀 정확성이나 투명성을 좀 높여갈 예정입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야지만 올 한 해 예산 전체가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 보여지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호동 그 경제국장님께 그 한 가지 뭐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그 상근위에서 뭐 질의가 또 있었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또 이 그 1회 추경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런 뭐 그 계획이 어떠신가 이제 여쭤보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역 주도형 그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 그 정책 그 예산이 많이 그 국비가 이제 그 감액 편성되면서 시도 전체적으로 3분의 뭐 2 이상 삭감이 됐는데 우리 그 울산으로 봐서는 청년 유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사업비가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비가 그 뭐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삭감이 많이 된 걸로 답변을 그 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그 울산은 또 그 지역 특성상 인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충해서라도 이게 유지가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계획하고 또 그렇게 된 사유를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때도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거론됐던 바와 같이 이제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이제 우리 청년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역 주도 청년형 사업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해줬던 사업인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칭되는 우리 시비가 이제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 지성하셨던 바와 같이 이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비단 일자리 사업 외에도 뭐 주택이라든지 모든 각종의 청년 지원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인구 우리 청년 정책하는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향후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저희들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뭐 굳이 청년에 특정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사업이 뭐 중장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주력층의 일자리 사업들은 또 청년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사업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정액이 됐다라는 점을 제가 이제 상임위 때 소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시 전체에 아우르는 청년 지원 사업들은 이제 청년 담당관실이나 인구정책 담당관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뭐 그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 중에 청년 일자리가 차지하는 부분도 뭐 감안을 하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면이라도 또 청년 정책에 우리 울산은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후에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산업과 에너지 산업과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소 트럭 요번에 보급하면서 2억씩 해서 이제 세대분이 6억 올라왔는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수소 트럭이
과연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이제 이런 느낌도 듭니다. 아직까지 이제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상당히 좀 부족하고 또 안전성에도 조금 아직까지 검증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좀 조금 이르지 않나는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은 수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촌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수소 차량 보급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셨겠지만 상계동에 화물차 수소 충전 시설이 건립이 완료됐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서는 승용보다는 상용 쪽으로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중심이 되는 울산 실정에 수소 트럭을 보급을 확산시켜서 이 부분의 산업 생태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애쓰고자 합니다. 예, 여하튼 뭐 지금도 그 수소 그 버스라든지 이런 뭐 승용차 이런 게 운행이 되지만 또 더 이제 갑작스럽게 차량은 늘어나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가 부족하면 또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조금 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이거 홍 의원님께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제조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울산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부임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수소 인프라가 잘 된 도시가 어디냐라고 우리 산업국장에게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세계에서 가장 수소 인프라가 잘 된 곳이 울산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칠레 장관도 다녀가시고 또 얼마 전에 미국의 LA 리버사이드 이제 시장님도 다녀가시고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 이제 대표 다녀가셨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서 저희들 생각은 대한민국 수소수도 울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소수도 울산이 되는 것이 세계 제1의 수소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소의 생산의 한 46%가 울산에서 생산됩니다. 그 소비가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가 있고 수소 발전소가 있고 또 수소 배관 설비가 깔려져 있고 수소 마을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뭐 수소 선박 그게 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이제 내부들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수소 산업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소 그러면 울산 세계적인 수소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울산의 미래가 보장되는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될 때마다 보고도 좀 드리고 협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백의원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방금 우리 홍유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특히 수소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현재 글로비스에서 2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을 끝내놓고 아직 시급성이란 부분이 우리가 추경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운영을 끝내놓고 그 운영 결과를 보고 하는 부분이 더 올바르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매칭 비율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홍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시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라는 부분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청년에 대한 포커스만 너무 맞춰지면 풍선 효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계층, 세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사회 문제가 노령층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는 관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백현주 의원님. 우리 서정욱 그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소통협력공간 건물 매입과 관련돼서 120억 정도 이렇게 책정에 올리셨는데 이 소통협력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소통 협력 공간이 이제 당초에 그 국비 60억에 그 12, 60억 5대5 매칭을 해서 이제 당초 계획이 되고 올해 민간 집치고 이제 있던 국비 60억에 있는 건 올해 이제 종료가 되고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한 3년 정도는 유지를 하는데 거기 그 시민들이 그 와서 이제 회의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장 디플렉스 한 그 구입하는 그 금액이 120억 정도로 구입하고 이제 리모델링 비용해서 150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한 900평 정도를 그 진장 디플렉스에 있는 그 공간을 이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면 그 행안부에서 지금 제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활용할 수 있는 중간 공간 뭐 그냥 설명하면 그런데 거기에는 뭐 청년들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아니면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울산에 이제 있는 그 디지털화 그 산업적인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화해서 아카이브하는데 아카이브 공간을 좀 만들고 하는 공간으로 저희들 활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장 디플렉스가 이제 그 상가가 잘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슬럼화되고 했었는데 이런 예산들을 계기로 해서 좀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 신산업과의 3D 프린팅 해외 전시회 울산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산업국 소관이죠. 이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시가 3D 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들을 확충시켜 왔는데 요 한옥에서 하는 전시회에 우리 시가 그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해왔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기도 했었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편성이 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 재원을 활용해서 기업들을 조금 더 지원하고자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비 대비 성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 국장님 또 따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저희 3D 프린팅 제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마케팅이라든지 해외판로 그 개척을 위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업들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희망주택 건립 사업과 관련돼서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청년 희망주택 공간의 협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한 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게 한 공간당 22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굉장히 짧지 않느냐, 작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넓혀서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5평 이렇게 저희들 평형으로 따지면 5평에서 한 10평 미만이 되다 보니까 그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그 청년 희망 주택 전체 이렇게
건립 공간을 보시면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행부에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청년들한테 또 혜택을 부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사업이 좀 이렇게 현재 있는 공간을 유지하면서 그 호수를 좀 유지하는 게 또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평형을 좀 늘릴 수 있는지도 그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인 어떤 그 나타나는 실적보다도 실용적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수요도 조사를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거든요. 그 검토하셔서 청년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수도 본부 관련해서 지금 왔다 가셨고 또 특별히 또 오실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상수도 본부와 관련돼서 재정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상수도 본부에서 자구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외부적인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재정 상황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삭감되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구적 노력들 외에 앞으로의 어떤 재정 상황을 좀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질 때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수도 본부의 기능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어떤 역할 같은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사업본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근본에 이제 좀 추경으로 예산 지원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본부도 자체 자구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들도 좀 일부는 좀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제 아마 기능 부분들은 제가 좀 살펴서 기능이라든지 이제 인력의 운영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수도 사업본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게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요금 부분들도 좀 살펴서 좀 이렇게 적자 부분을 좀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상수도 사업본부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노력들은 충분히 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떤 지원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특별히 또 요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현안과 맞닥뜨려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전문형 검토 의견이라는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 실장님 좀 참고하셔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릴게요. 예, 위원님에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죠. 상수사업본부는 우리 공익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조세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럼 우리가 버스 대중교통 편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더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수사업본부의 자구적인 노력보다 더 시에서 관심을 더 둬야 된다. 그게 시에서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백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년주택 그거는 정말 우리가 100% 그 수요자가 실수요자가 원하는 대로는 다 못하지만요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우리는 제공해주면 그만이지라고 하고 제공을 해주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불편, 불만족을 가진다면 해주나 마나인 걸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실수요자들의 의견 또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손명희 의원님. 네, 손명희 의원입니다. 녹지 정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추가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도 또 나오기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 녹지 조성비 보상비가 이번에 398억 원이 나갑니다. 언론에서 계속 신문에서도 계속 떠들고 있고 어제는 TV 뉴스에서 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공치법에 따라서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또는 또 협의 매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강제 수용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언론의 신문으로 또 깔리기도 하고 뉴스에서까지 떠드니 또 시민들은 시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협의를 못했는지 걱정도 많이 되고요. 언론에 이렇게 잡음들이 많으니 마무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또 추후에 그 부지에다가 시장님께서는 파크 골프장을 이렇게 지으신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는 수백억 원의 조성비가 들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그런 또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또 저는 기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일단 언론에 놓은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롯데 기업이 사실 울산에 기여한 바가 사회하는 차원에서 좀 약하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고 좋은 말로 기부 체납만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완전히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잘 될 것 같지 않고 어제 공문이 왔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문은 저희들 받아놓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아마 다뤘던 것 같고 신수공간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일단 중간에 이제 활용하는 측면은 파크 골프장으로 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2028년도 저희들이 이제 국가 정원 박람회 쪽까지 포함을 하면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의회 또 이리 협조를 구하고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소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명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좀 동의가 되는데 모든 시민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친수 공간 또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인석 위원님. 예, 저도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우리 맑은 물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 때 조금 다루긴 했는데요. 그 금액은 많지 않은데 우리 삼산 배수장 그 탈취 시설 철거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조금 민감한 부분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또 다 되기도 했는데 이 철거하는 게 이제 시급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 그 삼산 배수장에 탈취 시설을 설치하는 그 당시에는 배수장에 물이 항상 잠겨 있었고요. 그 탈취 시설을 가동하고 난 이후에 남구청에서 이제 배수장 물을 완전히 빼고 지금 말려서 이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하수 처리관을 그 용연 쪽으로 보내는 그곳에도 별도의 탈취 시설을 또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 기존에 있던 삼산 배수장에 있는 탈취 시설은 별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서 그다음에 2022년도까지 악취 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가동할 때의 농도와 가동하지 않을 때의 농도의 차이가 없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이제 철거를 좀 결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혹시 이 시설이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주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시설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만약 그 운행하면서 또 장애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또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발생이 되고 해서 두 개를 가동한다고 해서 악취가 더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용년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그 탈취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악취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 방금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그 삼산 배수장이 설치가 되고 나서 또 탈취 시설이 그대로 존속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시급하다 했으면 그 전에 어떤 처리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요. 뭐 의심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래서 이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또 따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동실 의원님. 예, 김동칠 의원입니다. 그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번 당초 예산하고 올해 그 주경예일에 보면은 그 부채 상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 쪽으로도 많이 돈이 들어가고 하던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민선 7기 말에 지방채 규모가 3,300억이었고 이번 추경 포함해서 이제 민선 8기 때 총 상환하는 금액이 1,551억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를 하면은 이제 추경이 끝나면은 1,749억 원이 되고요. 그 채무 비율이 17.56%에서 추경 후에는 14.89%로 개선이 됩니다. 그 부채 상환을 하는 목적이 그러면은 채무 비율이 높아서 상환하는 겁니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예, 저희가 뭐 채무를 뭐 후세에 우리 또 물려주기보다 지금 좀 여력이 좋을 때 이렇게 상환하는 것이 저희가 채무 상환을 좀 빨리 하게 되면은 24년도부터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연평균 188억에서 142억 원으로 또 줄어드는 그런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하는 시에서 사업하는 계속기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뭐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채무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또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부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 흰남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해 복구 사업도 돈이 많이 투입되는데 지금 이런 그 안전 대비하는데 예산을 좀 더 편성하면은 사실 저희 상임위 때 그거 질의도 했습니다만은 이 이자 비율이 좀 높아서 부채를 상환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이자 비율이 과연 우선이냐 아니면은 안전을 대비하는 게 더 우선이냐 이런 측면에 보시면은 뭐 우리가 이 채무 이 상환하는 게 부채 비율이 높아서 상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어찌 보면은 예산이 없어서 생 난리인데 이 사업을 발굴 못해서 사업을 또 안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뭐 사업을 발굴 못해서 우리가 예산이 만약에 지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남는다 결론은 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의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재정 건전성 등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시의 어떤 시민들의 뭐 복리 증진이나 안전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투입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 규모가 굉장히 크고 저희가 뭐 그 예산 규모도 이제 5조 이상으로 저희가 크게 했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치 이래 보면은 올해 경기가 안 좋다고 나오잖아요. 올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정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 지금 뭐 예산이 좀 약간 여유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래 세대의 부채를 당기면 안 돼서 지금 현재 부채를 갚아 나간다. 그 부채의 성격을 이래 보면은 사실 이자 비용이 높아서 갚는 게 몇 건 있거든요. 지금 이
단계적으로 갚아야 될 그런 돈을 우리가 지금 땡겨 갚는 거잖아요. 땅값 보상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과연 그 방법이 옳으냐. 간에서는 확장형으로 좀 하는 게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도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좀 이 확장 정책을 쓰다가 또 뭐 어떤 기타 사유가 발생하면은 물가가 오른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또 재정을 또 어찌됐든 긴축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정책하고 좀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의원님 뭐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뭐 시민들의 어떤 삶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뭐 저희한테 어쨌든 제안해 주시고 저희도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 통상적으로 이래 보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좀 어떤 사업을 좀 이래 하려고 막 이렇게 구상을 하는데 이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게 지금 이 긴축 재정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지금 긴축 모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금 1년에 1,100억씩 갚잖아요. 건전 재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돈은 뭐 우리가 뭐 1조 원도 더 받고 하지만은 그래서 건전성도 좀 좋지만은 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차이가 뭐 건전으로 보냐 긴축으로 보냐의 차이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김동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긴축이든 건전이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맞지만 필요한 예산들은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서 시민들의 편리, 안전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따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욱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우리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백현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개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이 본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제청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백현조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은 정회시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